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더 원픽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 궁금하신 점들도 물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꿀팁과 정보들 알려주실 김경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쉬기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또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2주, 3주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강의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이렇게 8월의 햇살만큼 뜨거워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개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꼭 필요한지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 병동. 이 일반 병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입원을 하는지 아시죠? 간호 서비스는 전문 간호원이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 간호 서비스만큼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몸이 혼자 움직일 수가 없거나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거나 하는 간병인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간병인이 필요한 순간. 간병 서비스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간병 서비스는 우리가 간병인을 별도로 불러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간병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쓴다면 개인적으로 간병비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한다면.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병동, 간호와 간병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통합 병동에 입원을 한다면 간호와 간병이 같이 간호사나 전문 간병인에 의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한꺼번에. 그런데 이게 다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보험료도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간호와 간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런 통합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런 동시에 간호와 간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나라 건강관리공단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조금 더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간병인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이 돼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합 서비스의 장점을 먼저 볼게요. 제가 페이지를 먼저 넘겨버려서 통합 서비스의 장점을 먼저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간병 부담은 줄이고 간병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의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간병을 해드리고요.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간병인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는 거죠.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비용만 내고도 간병 서비스를 충분히 질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구들이 간병을 하는 거와 전문 간병인들이 간병을 해주는 걸 받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빠른 회복도 빠르고요. 회복이 빠르면 일상생활 복귀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의 복귀를 도와준다. 그리고 제일 조금 유념해 봐야 되는 게 보호자가 안 계셔도 입원이 가능하다.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도 뭐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올라오시거나 아니면은 직장 다니는 배우자가 일을 좀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혼자라도 입원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제가 좀 제목을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이거는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간병인 부르는 상황과 이런 걸 모든 걸 나한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거동하기 힘드시고요. 배우자가 있는데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들만 둘인데 모두 다 성인이어서 각자 직장에서 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아파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어떤 분이 신문 기자님이 신문에다 쫙 기고를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요. 제 마음과 너무 똑같기도 하고. 가족이 모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 멀리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1인 가구라고 하죠. 1인 가구라면 간병인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병인 비용 엄청 부담되겠죠. 그래서 입원을 길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다음에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원래 생긴 지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돼가지고 그동안 아마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무릎 고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이용을 어머님이나 아버님 입원시키거나 이래서 사용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10년 정도 됐지만 하루에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10만 원 내외, 1만 원 내외. 10만 원 내외는 아마 간병인을 써야 되겠죠? 1만 원 이내에만 납부하시면 다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간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 630개 병원에서 6,009만 7,503병상, 거의 7만 병상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사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병원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프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630여 개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볼까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630여 개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병원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630개이라고 하지만 이건 630개는 아마 작년도 기준일 거예요. 2022년.
2022년 기준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병원도 늘어나고 병상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면은 2019년, 20년, 1년마다 병실 수도 계속 쭉 늘어나고 있고요. 병원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534개에서 지금은 635개.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거고요.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거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쭉 늘어날 거고, 간병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현황을 나와 있는 표로 한번 보실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입원 일수와 아니면 일반 병동의 입원 일수의 차이예요. 이렇게 차이를 쭉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병원 입원 일수가 훨씬 더 길죠. 상급 종합병원도 9일에서 8.5일. 하지만 일반 병동은 6.4일에서 5.7일. 굉장히 차이가 좀 있죠. 입원 차이가. 일반 병원은 더 많이 차이가 나요. 일반 병원은 11.2일, 12.4일. 그런데 일반 병동의 입원 일수는 2.5일에서 2.4일이죠. 굉장히 차이가 10일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바로 간병인비가 부담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간병인을 써야 될 상황인데도 간병인을 하루 부르면 최소 15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입원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비용 걱정 때문에.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병원에, 하는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의료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비용만 제가 부담을 한다면 10일에서 12일까지 넉넉히 몸이 다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호간병에 대한 필요성, 이게 조금 더 여기에서는 여실히 느껴지지 않을까. 이 차이에 비하면 10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가 지금 좋은 장점 많이 말씀드렸고 왜 필요한지도 꼭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원 일수가 필요한 연령층도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나이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골절을 당해서 다리를 쓸 수 없다거나 상해 쪽에 아마 질병이 많겠죠.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질병이나 상해나 모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 가입 금액 담보를 말씀드리는 거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70대, 80대, 9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담보예요. 보험이 예전에는 만기가 60세, 만기가 70세, 만기가 80세 이런 보험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수 시대잖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더, 예전에는 65세까지밖에 가입할 수 없었고 예전에는 80세까지밖에 가입할 수 없었고 최근에는 80세까지밖에 가입할 수 없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90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일반 병원이죠. 아까 입원 일수가 가장 많았던 일반 병원은 하루에 입원해서 통합 서비스를 받으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면 11만 원.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플러스 2만 원에서 13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거기에다 또 입원을 더해서 15만 원. 이게 상해 쪽도
질병 쪽도 마찬가지예요. 15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는 내용은 11만 원부터 15만 원까지였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이게 뭐 한도가 좀 늘어나서 16만 원, 5만 원 플러스 돼서 16만 원, 18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을 꼭 느끼신다면 아마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셔서 좀 준비를 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분명히 금액은 줄어들고요. 분명히 업계 누적도 생길 거예요. 보험회사마다 지금 계속 다투어서 이 담보를 만들고는 있는데 아마 어느 순간 되면 보장 금액이 좀 줄어들고 어느 순간 되면 업계 누적도 한꺼번에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지금 준비하시면은 준비하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금액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90세까지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0세까지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뭐 통합 서비스 받는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보험료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은 70세 기준, 80세 기준, 90세 기준으로 보험료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70세,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이 보통 건강하신 분들보다 약을 드시거나 뭐 3종 세트, 고혈압, 고지혈, 당뇨 3종 세트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디가 한번 아프셨거나 입원을 한 이력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체, 표준체보다는 조금 더 유병력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좀 예시를 해봤어요. 우선은 355, 간편한 355. 간편한이 들어간 거는 유병자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355, 이거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재검이나 재검이 없거나 진단이 없거나 5년 이내 수술 입원이 없거나 5년 이내 암이나 뇌출혈, 뇌경색 같은 큰 질병이 없거나 3대 질병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건강관리 잘 하셔서 85세 이상이신 분들도 이 355에 해당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355이시는 분들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납입 면제와 납입 면제를 안 받는 상황, 이 두 가지를 또 보험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납입 면제형은 뭐냐면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아니면 80% 이상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내가 그 발생한 날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납입면제잖아요. 이렇게 납입면제형과 납입면제 미적용형이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16,000원에서 납입면제 미적용은 보험료가 12,66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사실 보험료 12,660원이면 저는 납입면제 미적용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납입면제 미적용형 12,000원대, 여성도 12,000원대. 80세 돼도 보험료가 12,000원, 10,000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 이게, 왜 연세가 더 많으신데 보험료는 조금 더 줄었을까? 90세 같은 경우도 11,750원에서 8,820원.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죠? 이렇게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보험에서는 뭐 손해율 이런 거 따지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해주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70세이신 분들은 30년 동안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80세이신 분들은 20년 동안 보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90세이신 분들은 10년 동안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만기가 100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납입 보험료가 작은 이유는 보장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장받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90세이신 여성분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8,820원이다. 355에 해당하시면요. 그런데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간병인 서비스 아니면 입원 서비스 이런 입원 특약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어서 보험료를 맞춰드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후유장애 같은 것도 넣어도 괜찮겠죠. 후유장애 너무나 좋은 담보이니까. 그다음에 간편한 333. 요거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재검이나 진단, 그다음에 3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아니면 3년 이내에 암이나 3대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보험료는 17,000원, 19,000원대, 18,000원, 16,000원대, 80세, 90세는 16,000원, 13,000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하루만 입원을 해도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만 입원을 안 하시잖아요. 그 예시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325에 해당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병자 상품이죠. 3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재검,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할 수 있는 분이시죠. 아마 이 조건에 이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325에. 그러면 이분들 한번 보험료 볼까요? 70세 기준? 70세 기준이면 남성은 44,000원, 여성은 35,100원. 80세 기준, 남성은 41,000원, 여성은 28,530원. 90세 기준, 남성은 29,000원, 여성은 2만 원. 제가 이 강연을 3주 전에 했잖아요. 방송을 보시고 연락하시는 분 중에 85세이신 어머님을 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85세라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담보는. 그래서 통합 서비스를 2만 원대, 85세이신 분들도 2만 원대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80세부터 90세까지 정말 필요한 나이에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루만 이용해도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장에 제가 문제도 내드릴 거거든요. 만약 인공관절 치안 수술을 받았어요. 인공관절 치안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이나 입원했을까요, 이분이? 72세 남성 환자. 72세 남성 환자가 인공관절 치안 수술을 받았는데 21일 입원했대요. 이 인공관절 치안 수술을 받으시면 평균 입원 일수가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1일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면 20일 곱하기 20만 원 하면은 420만 원이에요. 420만 원. 무릎 관절 수술하면 관절 수술 보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죠. 무릎 관절 수술하기 전에 보험 확인하시고 수술하면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험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21일 입원하면 입원비 보험보다 수술비 보험보다 훨씬 더 많은 42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 수술도 많이 하시죠. 디스크 수술하면 평균 입원 기간이 5일에서 7일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 예시는 52세 남성 환자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해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 차단술과 약물 치료 효과가 없어서 디스크 수술을 처음에는 뭐 신경 차단술, 약물 치료 이런 거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나중에는 어쨌든 수술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하세요. 이분 디스크 수술 해가지고 7일 입원했어요. 20만 원씩 140만 원. 디스크 수술하면은 보험에서 수술비로 얼마나 받으시나요?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수술비보다 이 금액이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 간호도 받고 간병도 받을 수 있는,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고요. 이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보험에서는 부가적으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작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상품들 중에서도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작은 비용에 높은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너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좋은 아주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요. 휴가철인데 휴가도 마지막까지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간병비 부담을 덜 수가 있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까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알아봤고요. 저희는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의 원픽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풍부한 인생 경험과 꿀팁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조지은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휴가철 필수 보험입니다. 7말 8초 여름휴가 성수기에 바다로 산으로 또 휴식 즐기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강원도 등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내륙 지역으로 휴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휴가철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날도 더워지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휴가철에 필요한 보험은 어떤 게 있을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휴가철이니까 가져와 주셨겠죠? 네, 앵커님은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휴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휴가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상 국내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행을 하자면 이동 수단이 아무래도 자동차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로 운전을 하려면 어떤 보험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마 운전자 보험이겠죠.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시기가 아무래도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휴가철에 요즘 같은 경우는 장마나 이런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해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휴가철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운전자 보험이 또 필수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사례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50세 넘는 여성분이세요. 근데 몸이 아프셔서 한번 이제 운전자 보험을 이제 20년 납입에 80세까지 쭉 큰 보장을 받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이 어떤 보험인가요? 내가 운전을 할 때 혹시나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전자 보험에는 이제 상해 보장이나 아니면 이런 법령에 대한 제도가 많이 녹아져 있죠. 하지만 이런 운전자 보험에 대한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제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이 여성분이 준비한 보험은 20년을 납입하고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보장을 오래 받고 싶은 마음에서 상해라든지 이런 보장을 많이 넣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법령에 대한 내가 운전했을 때 보호받는 이런 보장이 적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비도 지금 법령에 따르면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만약 내가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특히나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보험료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면 적은 보험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과 같은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요 매년 보험료가 바뀌는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형사상의 책임을 위해서 보장받는 게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입원 일당이라든지 부상 처리, 특히나 여기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400만 원은요 보험회사에 따라서 규정이 다릅니다. 내가 혹시나 사고로 인해서 보장받는 게 1,4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보험사마다 1,400만 원일 때 뭐 2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1,400만 원일 때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 약관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음 장면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보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금에 있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최대 지금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해자로 사고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억까지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요즘 길 가다 보시면 외제차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나 외제차를 뒤에서 받았다, 이런 사고가 있었다 할 경우에는 외제차 같은 경우는 부품 하나도 비싸잖아요. 통으로 갈 경우에는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약 형사상 문제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중요한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연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몸에 질병이 있어서 혹시나 내가 이 보험을 갈아탈 경우에 혹시나 이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준비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이 보험을 그냥 2014년에 준비하시고
여태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하지만 시청자님, 운전자 보험은요, 법령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상해 보험은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목적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해서 보험을 가지고 네.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보험은요, 별도로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왜 그래야 되냐면요, 언제든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음 장면에서 나올 건데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7월 달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인데요. 휴가철 하면 7, 8월이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 교통사고가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지금 점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올 건데요. 왜 지금 필요하냐면요. 휴가철, 특히나 나의 거주지가 아닌 타 거주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 거주지에서 발생을 한다면 거리나 이런 측면에서 다 알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적겠죠. 하지만 익숙치 않은 타 지역에서 운전을 한다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휴가철 나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대안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담보는 운전자 보험에서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처리를 하기 위한 처리 준비금. 두 번째는 사고에 따른 벌금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혹시나 형사적 책임에 따른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건데요. 거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혹시나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됐을 때 약간의 사고로 인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바로 자동차 부상 처리금입니다. 이 비용을 모든 이런 중요한 핵심 담보만 구성을 했을 때 바로 10,000원대 보험료입니다. 이런 핵심 담보만 10,000원대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되 법령은 계속 바뀌겠죠. 우리가 운전하는 인원은 계속 늘을 거고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운전자는 많아질 텐데 그러면 법령은 계속 강화가 되지 축소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 이런 핵심 담보는 법령에 따라서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갱신 담보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올 건데요. 두 번째 대안은요.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보험을 준비하는 게 저렴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상해 보험을 준비한다면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간편 심사를 통해서 준비한다면 나의 병력이나 혹은 이력에 따라서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으로도 혹시나 입원 상태만 아니라면 불과 최근에 퇴원했다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상해 보장이고요. 우리가 디스크나 이런 질병이 있다면 상해 보장은 보장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서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운전자 간편 심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든든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20년 납입에 80세로 똑같이 예시를 한번 들었는데요. 내가 혹시나 당연히 사고가 나면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나 수술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골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나 사고로 인해서 상해 수술하거나 상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험에서는 수술비가 좀 적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상해 수술비 50만 원이고요. 여기 종수술비라 하면 수술 정도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크게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이나 이런 아킬레스건 이런 나의 근육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세부적인 이런 상해 보장입니다. 골절인데요. 우리가 골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내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골절이 아무리 많이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골절은 한 번만 줍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요. 골절 한 번 주고요. 혹시나 내가 팔에 문제가 생겼거나 발에 골절이 생겼다면 팔 따로 다리 따로 합산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골절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만 골절되면 다행이겠지만 골절은 여러 군데에서 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에 이르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 이외에 내 몸의 뼈의 약해짐으로 인한 골다공증, 골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내가 몸이 약해져서 외부의 충격이 아닌 내 몸의 문제로 인한 골다공증, 골절도 보장이 되는 골절 플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혹시나 상해로 인해서 내가 몸에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1억 똑같이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핫한 플랜 내용이죠. 내가 혹시나 사고가 나서 상해, 외상성이나 아니면 화상으로 인해서 이런 산정, 특례, 수혜자가 됐다. 그러면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각각 보장을 받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이 보장은요. 20년을 납입하시고 8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시는데 2만 원대의 보장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험료는 3만 3천 원대였고요. 지금 보장은 3만 원대 후반이긴 하지만 5천 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2014년이고 지금은 9년이 훌쩍 지난 2023년입니다. 그러면 5천 원의 차이지만 훨씬 더 큰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고야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모두가 들떠있는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더 사고가 나기 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은 여름 또 휴가 가기 전에 운전자 보험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또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운전자 보험 다뤄봤는데요. 운전자 보험 갱신이 좋은지 비갱신이 좋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보험하면 무조건 비갱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보험은요, 보장에 따라서 갱신과 비갱신을 구분하시는 게 좋은데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른 보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비갱신이 아닌 갱신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만약 운전자 보험에 상해보험을 준비하실 거라면 그것은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보장 내용에 따라서 갱신과 비갱신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40세 가장분이신데 종신보험도 필요하고 또 연금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조지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요즘 무척 날씨가 덥고 힘드실 텐데 그리고 휴가철이라 돈 쓰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가 저희들 않지 않습니까? 뭐 돈 잘 버시고 잘 모으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소시민이신 분들에게도 지금 아주 좋은 연금 같은 종신보험이 상품이 나왔습니다. 올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 많이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요. 연금 기능을 하고 저축 기능을 하고 종신으로서도 활용을 보장성이기 때문에 나와서 5년, 7년, 10년 납입 기반 단기 납입니다. 단기 납에 해지 환급금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에요. 40살 가장이라고 하셨는데 참 보험 나이로는 수익률 예시를 40살로 두기 때문에 참 좋은 나이입니다. 이쁜 나이이십니다. 40살 예시율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지 환급금이 10%가 넘고 납입 완료 시 찾지 않으셔도 연봉이로 계속 불이돼서 목돈을 만드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쉽게도 이게 금방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0세라는 나이가 정말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해보장은 손해보험이 좋은지 생명보험이 좋은지 여쭤보셨는데요.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답을 주실까요? 네, 보험마다 고유의 영역이 있죠. 만약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그건 생명보험이죠. 하지만 상해를 준비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대부분이 분들이 상해하면 뭐 손해보험이 저렴하니까 손해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상해보다는 재해가 범위가 넓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상해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준비하시면 보험료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끝까지 나의 직업을 변경됐다고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은퇴 이후에 직업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유지하는 직업보다 만약 그 직업급수가 낮다면 혹시나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쪽은 반드시 생명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까요? 친정 부모님께서 병원에 가게 되면 필요한 보험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신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지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저도 친정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참 고령이십니다. 90이 넘으셔갖고 저도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가거나 일을 하거나 이제 집에서 전화 올까봐 굉장히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플까봐 자식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저희가 자식인 입장이고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까 김경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통합간호간병 서비스도 좋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렴한 보험료에 보험금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고 간병인을 직접 불러주는 간병인 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보험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험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부모님을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의 원픽까지 핵심 정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1인 가구의 안성맞춤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휴가철에 운전자 보험도 체크가 필수입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